안녕하세요, 장건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텀블러라든지 양념통, 식기 등과 같은 것들을 수입하실 때 본인의 상표를 부착해서 수입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수입자에게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수입하실지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텀블러라든지 머그컵, 양념통 이런 것들처럼 음식물이 닿는 것, 음식물이 접촉하는 것들을 이제 식기, 용기, 주방기구 이런 것들을 많이 수입하시는데요. 물론 이런 것들을 수입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선 식약처에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을 해야 되고,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해외 제조업소 등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들은 사전에 1회만 하면 되는 거고요. 한번 했다면 그 외에 같은 물건을 계속 수입할 때는 또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텀블러, 머그컵 이런 것도 많이 수입하시죠. 요즘에 텀블러 많이 수입하시고요. 이제 머그컵도 적지 않게 수입하십니다. 양념통이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 접시라든지 아니면 스푼, 포크 이런 것들 많이 수입하시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퉁이, 식기, 용기, 주방기구 이런 거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수입하실 때 수입자가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의 로고나 상표를 부착해서 수입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별도의 좀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좀 더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무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의 제품이란 어떤 거가 이거에 해당하는지 그 범위를 한번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추가적인 의무란 게 뭔지, 그래서 그 어떤 의무가 부과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주문자 상표 부착 제품으로 보는가? 와인 좋아하시나요? 저도 이따금 와인 이제 마시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맥주를 더 좋아하긴 합니다. 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8조 2항에 보시면은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수출국의 제조 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 등을 수입 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여기서 지금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라고 딱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지켜야 한다라고 해서 요 밑에는 좀 생각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OEM인지 ODM인지 이게 약간 내용이 다르잖아요. 이게 약간 내용은 다르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관에서는 제품이나 제품 자체 혹은 그 포장 아니면은 그 한글 표시사항 이런 것들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수입자의 상표나 로고가 있으면은 모두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품, 텀블러면 텀블러, 양념통이면 양념통, 접시면 접시 이런 거 자체에 로고나 상표가 있거나 아니면 그 소포장, 소매용 판매 포장 있죠. 주로 이제 종이로 만들게 되겠지만 그런 포장이나 아니면은 한글 표시사항에 어떤 로고나 상표가 들어가면은 모두 이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게 요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텀블러를 보면은 텀블러 이렇게 자아 텀블러, 이런 텀블러가 있진 않겠지만 자아 텀블러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예를 들면은 이런 이름이 들어가거나 텀블러 제품 자체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포장 예쁘게 만들었죠. 이런 포장에 이름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시사항, 이런 한글 표시사항에 품명 같은데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거나 이런 거 모두 다 이 법에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 의무들을 이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상표가 아니라 로고가 들어가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또 알아두셔야 할 게 이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되는지 이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등록되지 않고 자기가 직접 방금 전에 만들었다 그런 것도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수입업체명, 예를 들면 저희가 자하니까 자하를 거기 이름에 집어넣었다, 자하를 상표 대신에 집어넣었다고 해도 이러한 수입업체명도 상표로 보아서 똑같이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시려면은 해외에서 제조된 상태 그대로 아무런 라벨이나 상표나 로고나 이런 거 없이 그대로 수입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문자 상표 부착 제품 수입 시, 그러니까 여기 주문자 상표 부착 제품에 해당한다고 할 때 그러면 어떤 의무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좀 의무가 많죠. 첫 번째는 해외 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 자, 식품이나 식기를 수입하실 때는 해외 제조업소를 등록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자, OEM 혹은 ODM 이런 방식으로
본인의 그 로고나 상표를 부착해서 수입하시면은 현지 위생평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현지 위생평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자세한 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제 자가품질 검사 및 기록을 보관해야 된다. 그래서 자가품질 검사라는 거는 그 정기적으로 그런 이 본인이 수입하는 뭐 그런 식기나 용기 등을 품질을 검사해야 합니다. 이것도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당 제품이 위탁 생산 제품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이거는 식품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제 식품보다는 주로 뭐 이렇게 식기, 용기, 뭐 주방기구 이런 거 위주로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 4번은 그냥 생략했습니다. 근데 만약 식품을 수입하시는 분은 요 4번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요것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외 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평가기관과 협의하여, 자 여기 2년에 1회 이상 이거를 현지 위생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공장이 그 해외 제조업소가 중국에 있다, 그러면 중국에 있는 그 현지 공장에 대한 위생평가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볼까요? 위생평가 기관은 통상 2인 1조로 파견되어 현지 위생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이와 관련되는 모든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뭐 출장비는 뭐 항공권도 있고 숙박비도 있고 검사 비용, 뭐 그 밖에 기타 수수료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비용들은 모두 수입자가 부담하셔야 됩니다. 이 위생평가 기관은 이런 기관들이 지금 있는데, 뭐 이거는 지금 현재 이렇지만 이거는 계속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당시에 그 현지 위생평가를 해야 되는 당시에 식약처에 문의를 해서 위생평가 기관이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결국 이 해외 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2년에 1회 이상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위생평가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 기관들의 의뢰를 해서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을 하고 현지 위생평가를 받고 해야 되는 겁니다. 쉽지가 않죠. 기관도 기관이지만 이제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는 자가품질 검사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본인이 수입하시는 게 텀블러다. 그럼 텀블러의 품질을, 자 여기 있죠. 첫 번째 6개월마다 1회 이상 검사를 해야 합니다.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또 역시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텀블러의 품질을 본인 수입자가 직접 검사하실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문 검사기관도 역시 그런 식약처에 보면은 전문 검사기관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검사기관 중에 하나를 골라서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검사를 의뢰를 해서 결과는 이제 계속 보관해야 하고요. 2년 동안. 그래서 이거를 막 위반하면은 뭐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뒤따르게 되고, 세부사항. 이 품질검사도 역시 품질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마다 1회 이상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는데 사전 알림 서비스라는 게 있어서 6개월 됐습니다. 품질검사 받으세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뭐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이제 뭐 그 식품이나 이런 거 수입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주요 내용들은 다 식품안전나라 여기 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제 요거 참고하시면은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위탁 생산 제품을 표시해야 된다. 즉 주문자 상표를 부착해서 수입할 때에는 자, 이런 활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다음과 같이, 자, 원산지 어디 그리고 가로치고 위탁 생산 제품, 혹은 원산지 어디 가로치고 OEM 제품, 이렇게 표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요 밑에 예시를 가져왔죠. 그래서 원산지 중국 그리고 위탁 생산 제품, 아니면 원산지 중국 가로치고 OEM,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그 지금 뭐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그 해외에서 그러니까 수입자의 상표를 이거 붙여서 수입하시는 그런 물건들을 보시면은 다 이렇게 옆에 위탁 생산 제품이나 OEM이라고 표시가 된 것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뭐 요거는 이렇게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어차피 그 한글 표지상 제작할 때 요거 뭐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뭐 추가로 비용이 들진 않지만, 네, 어쨌든 요런 게 있다. 그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지켜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첫 번째, 두 번째, 요게 좀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은 그 해외 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 요게 돈이 가장 많이 들겠죠, 아마도. 네,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자가품질 검사 및 기록보가, 요것도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자가품질 검사를 이제 전문기관에 맡겨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들고요. 요거는 정밀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수입하실 때 이제 정밀검사 다 하시죠. 정밀검사를 6개월에 한 번씩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귀찮아.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 요거를 이제 모르고선 수입하시는 분께서
본인의 그 상표를 붙여가지고 수입하시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 벌써 반입이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수작업을 해서 그 상표나 이런 걸 다 싹 지우던지, 아니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의무를 부담을 하고 수입을 하시든지.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아시고서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상표나 로고를 부착해서 수입하실 때는 이러한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기의 브랜드를 만드는 게 이런 비용들을 지불할 만한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느냐, 이런 거를 잘 고려하셔서 수입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미리미리 알고 준비하셔야지 뜻밖의 그런 비용이나 절차적인 어려움 이런 걸 겪지 않으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좀 말이 빨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렇다면 이렇게 좀 피드백을 주시면은 반영해서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수입, 수출 잘 하시고 사업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장관세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